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월동안 쪽파 3월에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쪽파가 추위에 강한 월동 작물이긴 하지만 올겨울처럼 모진 추위를 견뎌내느라 노지 텃밭의 쪽파는 잎이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3월이 오니 말라버린 잎 사이로 새순이 돋아 나오고 있습니다. 월동안 쪽파를 살펴보면 견뎌낸 추위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고 하우스에서 자란 쪽파는 잎이 별로 말라지지 않고 이 끝만 조금 말랐을 뿐입니다. 이런 쪽파들이 현재 마트에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자란 쪽파라도 비닐이나 보온 덮개를 덮은 쪽파는 잎의 끝이 절반 정도 말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짚을 덮어 주었더니 잎이 절반 정도 마르고 파란 잎이 절반 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파는 잎의 대부분이 하얗게 마르고 뿌리 부분의 3분의 1 정도 파란 잎이 간신히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잎이 마른 쪽파들도 3월에 관리를 잘 해주면은 뱀이 허물을 벗듯 말라진 잎은 진잎이 되고 속에 파란 새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줄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구 하나에 심은 데서 지난 가을에 줄기수가 15개 내지 20개였다면 봄에 잘 가꾸게 되면 줄기가 배로 불어나서 하나의 종구에서 30개, 4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할 때쯤이면 굵고 좋은 종구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쪽파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 가꾸지 못하면 쪽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고자리파리화가 성하게 되면 쪽파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잘 가꾸지 못하면 줄기의 숫자도 별로 불어나지 않고 약하게 자라게 되어서 종구도 아주 빈약한 종구가 됩니다. 3월에 예쁘게 올라온 봄 쪽파를 4월 중순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4월 하순이 되면 쪽파는 억세지고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하나둘 썰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 되면 절반 이상 썰어지게 됩니다. 쪽파 종구 수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뽑아서 말려야 합니다. 더 두게 되면 잎이 완전히 없어지고 장마철에 뿌리만 남게 되어서 심하면 종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월동하는 백합과 작물인 양파나 마늘 모두 수확할 때가 되면 이런 썰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쪽파가 튼튼하게 자라고 종구의 숫자도 배가 되게 하며 좋은 종구 수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추비를 해야 합니다. 쪽파가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료는 유니칼슘 비료가 있다면 그 비료가 추비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만약 그 비료가 없다면 요소와 복합 비료를 반반씩 혼합해서 주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쪽파 웃거름을 주기 위해서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3월 12일입니다. 기다리던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월동한 작물들이 잘 자라지를 않고 목말라 했는데 천금 같은 봄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월동한 작물들에게는 이 정도 추위는 얼마든지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파는 며칠 전에 덮었던 짚을 걷어낼 때만 하더라도 마른 잎이 많이 보이고 파란 잎이 많지 않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저는 쪽파 2가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웃거름 주기와 고자리파리와 같은 해충 방제를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뿌릴 것입니다. 웃거름으로 비료를 뿌려야 합니다. 비료는 원래 비 오기 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뿌리지를 못하고 오늘 뿌리게 되었습니다. 비 온 다음에 주어도 토양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잘 녹습니다. 아직 비료를 뿌리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비료를 꼭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뿌리려고 하는 비료는 마늘이나 쪽파, 웃거름은 아주 좋은 유니칼슘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잘 녹고 작물의 흡수가 빠르며 웃거름으로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이것을 지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번 주는 그 웃거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료가 지금 그 복합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는 질소 21%, 인산 17%, 칼리 17%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밑거름을 사용하는데 인산이라는 이 성분은 이 웃거름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거름용은 별로 이 인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NK 비료도 질소와 칼리가 이렇게 주로 들어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요소 비료입니다. 질소 성분만 46%가 들었다는 그런 요소 비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료는 이 둘 중에 뭐 이 복합 비료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50대 50으로 섞어서,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잎이 많이 줄기가 많이 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복합 비료도 이 칼리 성분도 필요한 것이 일단은 종구도 또 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를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뿌려도 되고, 둘 중에 아마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뿌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할 것은 쪽파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고자리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뿌릴 것입니다. 뿌릴 때는 쪽파 사이에 골을 내고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면은 이 토양 살충제가 쪽파하고 직접 닿지를 않으면서 그 고자리파리에게만 이렇게 고자리파리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고자리파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거름 주기와 토양 살충제를 한번 뿌리면은 종구 수확 때까지 다른 것은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가끔 물만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오늘은 월동안 쪽파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